突然ピンポーンとチャイムが鳴る。あなたはドキッと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2007 봄특별편에 등장한 에피소드 오전 2시의 차임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 2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로 이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開けてよ。開けてって言ってるでしょ。 이 작품은 단순한 초인종 소리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깊고 심오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함께 그 의미와 메시지를 볼까요? 에피소드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연예소설 작가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죠. 주인공은 어느 날 새벽 2시에 갑작스레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문 밖에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인종 소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전개는 초인종 소리와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どうしてわかんの？知らないんですか？きっとその女都市伝説のマスクの女ですよ。ズラですよ。 마트를 다녀오고 먹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주인공. 초인종 화면에서만 그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옷에는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데요. 너무 놀라 주인공은 그 자리에 얼어있었죠. 다음날 先生さんが昨日の夜殺されたそうです。殺された？一緒にいた旦那さんも傷を負って重傷なんですって。 단순한 초인종 소리라는 소재를 사용해 극한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연출이 뛰어납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능력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せっかくご通報いただいて恐縮ですが、現段階でその女が犯人かどうか 초인종 소리가 단순한 소음 이상의 존재로 그려지며 우리의 선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それ窓も全部閉められてた。外部からの侵入は不可能です。でも僕は見たんですよ。現状から判断して犯人は夫の井村光しかありえません。電話ですね。 그날 밤 드라마의 시각적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어두운 조명과 불규칙한 소리 효과로 공포감과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뛰쳐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살인 용의자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초인종의 정체와 사건의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일부 관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행동 동기가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주인공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집착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인종은 단순한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과 결심을 상징합니다. 내일 우리의 문 앞에 다가오는 기후나 위협을 초인종 소리에 빗대어 묘사한 것이죠. 특히 시간적 배경인 새벽 2시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는 하루의 경계선, 즉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직전에 불안정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변화나 바로 그때 도전에 대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단순한 효과음이 아니라 불길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유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그 순간 그 소리의 감도는 주인공의 심리적 압박을 시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카메라는 주인공의 얼굴 클로즈업과 초인종 버튼의 반복적인 촬영을 통해 두 대상 간의 연결을 암시합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초인종에 대한 집착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연기는 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공포, 혼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을 급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첫 퍼즐 실패를 하고 도망가는 영희가 다음날 小泉警部、それらしい痕跡は見当たりません。 경찰들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本当にいたんですか、そんな女。本当ですよ。 하지만 주인공의 말과는 달리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事件の日僕はあの女を見たんだ。だから目撃者である僕を殺しに来たんですよ。わかりました。 경찰들이 준비해온 비디오 영상을 시청해달라고 あな 요청합니다. たが女をマンションに侵入させてしまったという 주인공의 말과 달리 비디오 영상에는 뜻밖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はあじゃあこれも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처음 본 엘리베이터 장면도 재생되기 시작하는데 머릿속에 기억과 달리 CCTV 장면은 다른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주인공은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あなたは幻を見たんですよ。 경찰분들의 화형을 보았다고 설명해줍니다. これ以上捜査の妨害をするようなことをやめてもらえませんか。 주인공은 괜찮은 걸까요? 그날 밤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때 어김없이 2시에 초인종이 울리고 화면에는 그 로고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걸려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영 앞에서 밀려오는 공포가 다시 한번 위협을 감지한 다음날 꿈이라는 걸 깨닫죠. 너무 생생한 꿈 탓인지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죠. 환영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맞다며 생각에 잡혀 있었죠. 바로 그때 어김없이 들려오는 종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1대1에 신청합니다. 또다시 밀려오는 공포. 来るな。やめろ。おいやめろ。お前は言っていたいな。私は幻、あなた自身が作り出した。何わけのわからないこと言ってんだ。 떨어진 책에서 이상함을 감지하죠. そしてあなた自身さえも思い出せ。黙れ。 私
또다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思い出せ裏木春美自分が一体誰なのか사라진 기억들이 하나, 둘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죠. 井村光 유노라 히카루 본인 자신의 기억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환영이라 말해주던 정체는 바로 본인 자신의 옆모습이었던 거였죠. 思い出せ井村光 환영은 생각을 해내라고 반복합니다. 마침내 무딩이 끝나고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고 스놀람과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었죠.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에러가 생겨 보딩 자신이 누군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정체를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須藤君。はい。주인공이자 살인자 이구라 라코라의 인격제는 실험이었던 거죠. 실험 종료 멘트와 함께 반전이 이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던 정체고 인격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죠. 에피소드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초인종 소리가 주인공의 마음을 잠시게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초인종 소리가 이렇게 강렬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초인종을 누군가가 일부러 눌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까요? 주인공은 왜 초인종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는 그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작은 신호들, 즉 초인종 소리 같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과잉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신호들은 어쩌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단순한 동포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담긴 내 스토리는 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새벽에 고요함 속에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우리 대면의 고독과 맞닿아 있는 듯했습니다.いつまでやってんだよ。実験終了したはずだろ。いやもう終わってますけど。これマスコンの役の佐久間さんもここにいます。これ誰だ危ない。被験者が殺される。 오전 2시의 차인벨은 단순한 초자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 삶의 방향성,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신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